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은행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지 그 놀랍고도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행이 그냥 돈을 맡아주는 중개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내가 맡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근데 사실은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돈이 뿅 하고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경제 시스템의 가장 큰 비밀이에요. 네, 바로 그 점이 궁금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실 은행하고 정부 사이에 맺은 아주 특별한 약속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그 핵심 원리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지급 준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은행이 여러분 돈을 전부 다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규칙이에요. 법으로 딱 정해진 아주 작은 비율, 예를 들어 한 10%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90%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은행에 100원을 맡겨요. 그럼 은행은 법에 따라 딱 10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90원을 A라는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자, 바로 이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제 통장에는 100원이 그대로 찍혀 있는데 A씨 손에도 90원이 생겼잖아요? 그럼 경제 전체에는 190원이 돌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90원이 허공에서 짠 하고 만들어진 셈이죠. 이게 무슨 사기나 마술이 아니고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신용 창조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은행 시스템 자체가 바로 이 원리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16세기로요. 모든 건 말이죠. 16세기 금세공업자들한테서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최초의 은행가였던 거죠. 옛날엔 금이 돈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이걸 금고가 있는 금세공업자한테 맡기고 보관증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게 훨씬 편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 종이 보관증을 가지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돈처럼요. 그러다 어느 날 이 금세공업자들이 아주 기가 막히고 어찌 보면 좀 발칙한 생각을 하나 해냅니다. 바로 이거죠. 사람들이 한꺼번에 금을 찾으러 오지는 않네? 바로 이 생각에서 현대은행업이 탄생한 겁니다. 어차피 다들 한꺼번에 금 찾으러 안 올 거라면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금에 대한 보관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이런 도박을 한 거죠. 물론 이 도박에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죠. 만약에 이 거짓말이 들통나서 사람들이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내 금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뱅크런이에요. 당연히 금고는 텅 비었을 테니 은행은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사기 같은 관행이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의 공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전쟁 자금이 엄청나게 필요했던 영국 왕실이 이 시스템의 힘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금세공업자들한테 당신들이 가진 금의 3배까지는 대출해줘도 좋다는 공식 면허, 즉 차터를 내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차터드 은행 같은 이름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오래된 아이디어가 오늘날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은행 시스템에 맨 처음 100억 원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100원이 190원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대출된 돈이 또 다른 은행에 예금되고 그 은행은 또 10%만 남기고 대출해주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시스템 전체에서 연쇄적으로 반복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맨 처음 들어온 100억 원이 이론적으로는 최대 1000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억 원이라는 새로운 돈이 오직 빚을 통해서 창조되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은행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한테 대출 받으라고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만 은행 시스템에 새로운 돈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행은 그 과정에서 이자를 받아서 엄청난 돈을 벌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빚이 바로 은행의 돈 찍는 기계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돈의 본질에 대한 아주 심오하고 어쩌면 좀 불편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금융 시스템에서 모든 돈은 그 본질이 사실 빚이라는 겁니다. 빚이 없다면 돈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월급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숫자조차도 결국은 다른 누군가가 낸 빚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빚이 있어야만 돈이 생기고 그래야만 경제가 돌아가는 이 기묘한 시스템. 만약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이 시스템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